인건비 0원짜리 택시가 도로를 달립니다. 운전석을 열어보니까 텅 비어 있어요. 핸들도 없고 사람도 없어요. 근데 이 차가 하루에 20시간씩 쉬지 않고 돈을 벌어와요. 일론 머스크가 2026년 테슬라 주가 폭등을 예고한 진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단순히 자율주행 기술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아예 판 자체를 바꿔버리겠다는 선전포고거든요. 오늘은 월가가 보고 있는 테슬라의 진짜 정체, 그리고 여러분 주머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부 뜯어왔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테슬라를 뭐 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세요? 전기차 만드는 회사? 자율주행 잘하는 회사? 만약 아직도 이렇게만 생각하신다면 테슬라 주가의 절반도 못 보고 계신 겁니다. 왜냐면 지금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보고 있는 건 차가 아니라 노동의 종말이거든요. 3주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텍사스 오스틴에서 감독관 없는 로보택시가 운행을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돌아다니는 로보택시는 법적으로 반드시 안전감독관이 운전석에 앉아 있어야 해요. 핸들에서 손은 뗐지만 사람은 타고 있는 거죠. 근데 텍사스는 규제가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여기서 뭘 보여주겠다고 했냐? 진짜 무인주행이에요. 여러분이 앱으로 택시를 불렀는데 차가 왔어요. 문을 열었는데 운전석이 텅 비어 있는 겁니다. 이 장면이 얼마나 무서운 장면인지 아세요? 이건 단순히 기술 발전 정도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부터가 진짜 돈 이야기입니다.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볼게요. 우버나 택시 회사 장부를 뜯어보면 전체 비용의 70% 이상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인건비예요. 택시비 10,000원, 내면 7,000원은 기사님 인건비로 나가고 회사는 남는 게 별로 없는 구조였습니다. 근데 감독관 없는 자율주행이 완성되는 순간 그 70%의 비용이 말 그대로 0으로 사라져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보통 택시기사님이 하루에 몇 시간이나 운전하실 수 있을까요? 밥 드셔야죠. 쉬셔야죠. 잠도 주무셔야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루 8시간, 많아야 10시간입니다. 근데 감독관 없는 로보택시는요. 얘가 잠을 자나요? 화장실을 가나요? 배터리 충전하는 시간 잠깐 빼고 하루 20시간을 도로에서 미친 듯이 돈을 벌어옵니다. 자, 여기서 테슬라라는 회사의 체질이 완전히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자동차 팔아서 10% 남기던 제조업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소프트웨어 하나 깔아서 80% 이상 남기는 빅테크의 마진으로 바뀌는 겁니다. 주식시장에는 PR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 회사가 지금 버는 돈의 몇 년치를 미리 당겨서 주가로 인정해 주느냐예요. 현대차 같은 제조업은 성장의 한계가 있어서 보통 10년치면 충분하다며 PER 10배를 받습니다. 근데 구글이나 애플 같은 소프트웨어 플랫폼은 앞으로 더 크게 벌 거라 보니까 30배, 40배를 받는 거죠. 테슬라가 여기서 갈라집니다. 시장이 테슬라를 차 파는 회사가 아니라 운전을 대신해주는 소프트웨어 회사로 재평가하는 순간 PER 자체가 바뀌고 지금 주가는 구조적으로 바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제조업 PER 10배에서 소프트웨어 PER 30배로. 이 재평가 하나만으로도 주가가 2배 가는 논리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일론 머스크는 진짜 핵폭탄급 카드를 하나 더 숨기고 있습니다. 바로 로보택시와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의 합체예요. 최근에 옵티머스 영상 보셨어요? 불과 1년에서 2년 전만 해도 걷는 것도 뒤뚱거리고 누가 밀면 넘어지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음악에 맞춰서 춤추는 건 기본이고 공장에서 배터리 셀 척척 옮기고 심지어 집에서 셔츠를 개요. 손가락 움직임이 사람보다 더 섬세해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이 들 거예요. 아니, 로봇 잘 만드는 건 알겠는데 그게 로보택시랑 무슨 상관이야? 다들 차량하고 로봇을 따로따로 생각하니까 주가가 안 보이는 겁니다. 얼마 전에 엑스에서 한 팬이 일론 머스크한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로보택시가 도착했는데 안에 사람이 없는 대신 옵티머스가 내려서 내 택배를 문 앞까지 가져다 주면 어떨까요? 이거 보고 머스크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구구절절 설명 안 했어요. 딱 한 단어. 이그젝틀리? 정확하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단순히 그거 아이디어 좋네. 한번 해볼까? 수준이 아니에요. 이미 머스크 머릿속엔 그 설계도가 다 그려져 있고 로보택시 사업의 최종 단계는 바로 물류라는 걸 인정한 셈이죠. 자, 상상해보세요.
로봇 택시는 도로 위를 달려서 집 앞까지 와요. 이건 자율주행이죠. 근데 차는 현관문 앞까지 못 가잖아요. 계단도 있고 엘리베이터도 타야 하니까. 바로 그 순간 차 문이 열리고 옵티머스가 박스를 들고 내려서 현관 앞까지 배달해 주는 겁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라스트 마일이라고 해요. 물류 회사들이 돈을 제일 많이 쓰는 구간이 바로 여기예요. 트럭으로 물류센터까지 옮기는 건 싼데 택배 기사님이 일일이 차 세우고 내려서 집 앞까지 가는 인건비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테슬라가 이걸 자동화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사람도 나르는 우버 시장에다가 물건도 나르는 쿠팡, 페덱스, DHL 시장까지 전부 씹어먹겠다는 선전포고인 거죠. 사람도 나르고 물건도 나른다. 이 두 시장이 합쳐지는 순간 우리가 개상이 두드리던 테슬라의 예상 매출은 그냥 휴지 조각이 됩니다. 숫자의 단위가 달라지니까요. 여기서 잠깐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일론 머스크가 그리는 테슬라의 미래를 이해하려면 세 개의 축을 봐야 합니다. 첫 번째 축은 로봇택시예요. 이건 사람을 나르는 축입니다. 하루 20시간씩 돌면서 우버를 대체하는 거죠. 두 번째 축은 옵티머스 로봇이에요. 이건 물건을 나르는 축입니다. 택배, 물류를 대체하는 거죠. 세 번째 축은 에너지예요. 이 로봇들을 전부 움직이려면 전기가 필요한데 테슬라는 메가팩이라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과 태양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개가 동시에 움직이니까 겉으로 보이는 뉴스는 복잡한데 실제로는 하나의 큰 구조로 전체가 묶이기 시작한 거예요. 첫 번째 축의 담당자는 바로 로봇택시, 두 번째 축의 담당자는 옵티머스, 세 번째 축의 담당자는 메가팩과 솔라루프입니다. 그럼 이제 투자자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월가는 이걸 크게 3단계로 구분해서 보고 있습니다. 1단계, 2025년 말에서 2026년 초 기술 증명 3주 뒤 텍사스 오스틴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건 차가 잘 달리나 같은 시시한 게 아니에요. 운전석 문이 열렸을 때 정말 아무도 없는가입니다. 이 장면이 송출되는 순간 월가는 뒤집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테슬라를 까내리던 공매도 세력들의 마지막 보루가 뭐였냐면 그래봤자 아직 사람 필요하잖아. 베타 버전이잖아 였거든요. 근데 운전대도 없는 차가 사람도 없이 오스틴 시내를 질주해서 승객을 태운다. 이건 기술적 리스크가 아예 없어진 거랑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지난 12월 20일 샌프란시스코에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어요. 변전소 화재 때문에 도시 전체의 30%가 먹통이 됐죠. 신호등도 다 꺼졌습니다. 이때 뭐가 벌어졌냐? 구글의 웨이모 로봇 택시들이 도로 한복판에서 전부 멈춰버렸어요. 완전 무인 자율주행이잖아요. 근데 매뉴얼에 없는 신호등 전부 꺼짐 같은 예외 상황이 발생하니까 차들이 그냥 서버린 거예요. 웨이모는 결국 샌프란시스코 전체 운행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가 직접 X에 올렸어요. 테슬라 로봇택시는 샌프란시스코 정전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왜 차이가 났을까요? 웨이모는 라이다 센서로만 판단하는 구조라서 예상 못한 상황에서는 멈출 수밖에 없어요. 근데 테슬라는 카메라와 AI 기반이라 학습 속도가 빠르고 곧 오스틴에서 안전 요원까지 빼고 운행한다는 거예요. 2단계, 2026년 규제 철폐 기술을 증명했다면 그 다음 시선은 바로 워싱턴 DC로 돌려야 합니다. 지금 미국은 35개 주가 제각각 다른 자율주행법을 가지고 있어서 주 경계를 넘을 때마다 규제가 바뀌는 난장판이에요. 이거 해결 못하면 로봇택시 전국 확대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2026년은 이 판이 완전히 뒤집히는 해가 될 거예요. 첫 번째 승부처는 2026년 봄입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청이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맡고 있던 기존 안전 기준을 뜯어치는 개정안을 내놓을 계획이거든요. 핵심은 딱 하나예요. 사람 운전자를 전제로 했던 핸들, 페달, 기어 변속기, 사이드미러 같은 장비 의무 조항을 삭제하는 겁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 모델부터는 운전대나 페달이 아예 없는 진짜 로봇택시가 합법적으로 도로를 달릴 수 있게 돼요. 두 번째는 2026년 연내 추진될 자율주행 가속화 법안이에요. 이게 통과되면 현재 제조사당 연간 2,500대로 묶여있는 자율주행차 생산 레인, 생산 제한이 수만 대 수준으로 풀리거나 아예 사라지게 됩니다.
테슬라가 수백만 대의 로봇 택시를 찍어낼 수 있는 법적 리스크가 완전 풀리는 거죠. 3단계. 2026년 하반기에서 2030년 본격 확장. 여기가 진짜 클라이맥스예요. 로봇 택시가 안정화되고 그 물류망에 옵티머스가 투입되는 시점입니다. 공장에서는 옵티머스가 24시간 차를 찍어내고 도로에서는 로봇 택시가 24시간 돈을 벌어와요. 인건비는 0, 파업도 없고 휴가도 없습니다. 이때 우리가 보게 될 테슬라의 영업이익률은 제조업의 8%에서 10%가 아니에요. 소프트웨어 기업이나 찍을 수 있는 50%, 60%의 기적 같은 마진을 보게 될 거예요. 여기서 며칠 전에 일론 머스크가 인도 유튜브 채널 인터뷰에서 했던 발언을 소개할게요. 이게 테슬라 투자의 진짜 끝판왕 논리예요. 머스크가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10년에서 20년 안에 노동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 될 거다. 로봇이 다 알아서 하니까. 그럼 우리가 알던 돈의 개념은 어떻게 될까요? 머스크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장기적으로 돈이라는 개념은 사라질 것이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철학 강의가 아니에요. 지극히 현실적인 물리학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가 쓰는 돈은 정부가 법으로 마구 찍어낼 수 있잖아요. 근데 에너지는 법으로 못 찍어내요. 오직 물리학 법칙에 따라 생성해야만 하는 실체적인 가치예요. 그래서 머스크는 에너지가 미래의 진짜 화폐가 될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논리는 간단해요. 로봇과 AI가 미친 듯이 물건을 찍어내면 상품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똥값이 되겠죠. 머스크는 이걸 3년 안에 디플레이션이 올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물건값은 내리고 생산성은 폭발하죠. 이때 유일하게 가치가 폭등하는 게 뭘까요? 바로 그 수천만 대의 로봇들을 움직이게 하는 전기, 즉 에너지예요. 자, 그럼 다시 테슬라를 봐보세요. 사람들은 테슬라를 차 파는 회사로 알죠? 아니에요? 머스크는 지금 테슬라를 미래의 유일한 화폐인 에너지를 생산하고 저장하고 배분하는 거대한 중앙은행으로 만들고 있는 셈이에요. 로봇이 일을 해서 가치를 창출하고 그 로봇을 움직이는 생명줄인 에너지를 테슬라가 쥐고 있어요. 말 그대로 생산과 소비, 그리고 화폐의 기능까지 테슬라 생태계 안에서 다 끝내버리겠다는 겁니다. 자,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기술은 증명될 것이고 법은 바뀔 것이며 결국 로봇과 에너지가 세상을 지배하게 될 거예요. 워런 버핏의 스승이자 투자의 아버지라 불리는 벤저민 그레이엄은 주식 시장의 본질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단기적으로 시장은 인기 투표기지만 장기적으로는 저울이다. 지금 당장 눈앞의 주가는 사람들의 심리나 공포, 기대감 같은 인기 투표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거품은 다 빠지고 기업이 가진 진짜 가치의 무게만큼 저울의 눈금은 정확하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방금 테슬라라는 기업의 무게가 앞으로 얼마나 무거워질지 그 압도적인 미래를 미리 확인했잖아요. 로봇택시가 벌어들일 현금과 에너지가 만들어낼 가치의 무게는 지금의 투표기 따위로 측정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남들이 당장의 등락 때문에 공포에 질릴 때 우리는 저울의 눈금이 바뀔 때까지 묵직하게 자리를 지키면 됩니다. 오늘 이야기 진짜 도움됐다 싶으면 좋아요. 한 번씩 시원하게 꼭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종목이나 궁금한 경제 뉴스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또 리포트 뒤지고 팩트 체크해서 다음 영상으로 가져올게요.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두시고 우리 진짜 다 같이 부자 됩시다.